지금부터 잘 사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이런 이유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잘 사는 인생 전에 이것도 못 사는 인생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대부분 잘 살고 있나요? 이거 그냥 팩트로 얘기할게요. 잘 살고 있지 못하죠. 못 살고 있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나 인생 진짜 만족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뭐 사회 통계학적으로 조사한 결과도 많은데 그냥 여러분이 주변을 봐도 그렇잖아요. 나 인생 진짜 너무 잘 살고 있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 또는 죽기 전에 내 인생 완벽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다 자기 인생을 못 산다고 생각해요. 자, 더 들어가 보죠. 그 못 삶의 본질이 뭘까요? 못 사는 거의 코드가 뭘까요? 못 산다 그 이면에 있는 가장 큰 건 뭘까요?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저는 공허감이라는 이 하나의 단어로 못 사는 거의 이유를 꿰뚫어 보려고 합니다. 전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대인들의 또는 좁히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생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허감이 뭐다? 그냥 꽉 차지 않고 비어있는 느낌? 또는 겉만 뭔가 이렇게 만족되고 가운데가 비어있는 느낌? 겉은 뭔가 자극되는 것 같지만 안에는 비어있고 안까지 침투 못하는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예시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람들은 맛집에 갑니다. 인스타에 보면 온통 맛집 정보가 넘쳐나요. 핫플레이스 정보가 넘쳐나요. 가죠? 정말 가서 그 맛집을 완전히 꽉 찰 때까지. 그 개념 하나만 정리 먼저 할까요? 공허감의 그 반대도 얘기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니까. 공허감의 반대는 충만감이에요. 완전히 꽉 차는 느낌이에요. 이것도 개념 하나만 얘기할게요. 꼭 행복으로만 꽉 차지 않아도 돼요. 불쾌감으로 꽉 차든 좌우지간 꽉 차는 거예요. 자, 다시 SNS를 보고 맛집에 갑니다. 가서 진짜로 꽉 차게 쾌감, 불쾌감 모두를 다 즐기고 오느냐? 아니에요. 겉만 핥아요. 겉만 핥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뭔가 즐거운 것 같지만 집에 오면 공허감을 느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말마다 다음 집을 찾죠. 다음 인스타를 찾아요. 앞서가는 인플루언서 중에 표를 보니까 이 사람 뭔가 꽉 차게 즐긴 것 같아. 나도 그 사람을 따라서 어설프게 즐겨봐요. 이 집은 빵을 뜯었을 때 나오는 스프의 따뜻한 느낌이 정말 내 혀를 자극했고 영국풍 인테리어가 나의 오감을 자극했다. 뭔가 있어 보이죠? 왠지 아세요? 그렇게 뭔가 꽉 차게 충만감으로 즐기는 사람을 그 인생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살다고. 그래서 나도 가서 똑같이 흉내내서 느껴요. 그것도 겉핥기예요. 진짜 안 느끼는데 야 친구야 이 빵에서 나온 스프 따뜻함이 되게 좋지 않냐? 야 영국풍 인테리어가? 실제 그렇지도 않은데 흉내내요. 거기까지. 더 들어가지 않고 겉핥기로 즐기고 그래서 겉핥기로 공허감까지 딱 들어요. 계속. 하지만 영원히 채워지지 않아요. 요새 여러분 지금 10대라서 와닿지 않나요? 이 10대들은 주말마다 돈 모아서 새로 생긴 핫플, 카페 가는 거 자체를 그냥 자기 취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진짜로 몇백 개가 될 때까지 채워지지 않아요. 거꾸로 말할까요? 충만감을 느낀 사람은 소위 말하는 자기 단골이란 게 있죠. 진짜 갔는데 꽂힌 거야. 물론 새로운 충만감을 위해서 다른 데도 경험하지만 그렇게 불나방처럼 핫플 가지 않아요. 알겠어요? 내가 꽂힌 몇 군데에 가서 정말 가슴이 채워질 때까지 마시든 분위기든 즐기든 오죠. 반면에 단골 없는 사람 많아요. 이런 맛집에 대해서 충만감을 느끼고 사는 사람,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들은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는 단골집 하나 없으면 그 인생은 무의미하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정말 자기 단골이 뚜렷하게 난 이 집, 이 집, 이 집이 단골이야. 그런 거 말고요. 그냥 회사 가는 길에 있으니까 매일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말고 진짜로 여기서는 내 취향이다 하고 단골이 리스트로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사람들은 충만한 거예요. 가서 왜 단골로 삼았는지 아세요? 모든 걸 다 느끼니까.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겉핥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요즘 대취향의 시대라고 해요. 나 취향대로 가, 취향대로 가. 취향대로 간다면 1번 단골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2번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몰개성 사회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디가 핫플레이스면 줄이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몇백 명이 서는 경우도 있어요. 꽉 차게 그 음식점을 즐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떻게 가는 겁니까? 가서 그냥 핫플이래. 아니면 그걸 취향이라고 꽉 차게 한 사람을 따라서
한번 흉내내고 온 거죠. 계속 그렇게 살고 있어요. 패션, 몰개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한민국은 몰개성, 패션의 극치죠. 유행이 항상 있고 너무 빨라요. 그것도 왜 그럴까요? 흉내내기로 멈추는 거죠. 진짜로 자기가 패션의 끝을 보고 완벽하게 자기를 채워주는 패션이 없으니까 입었을 때 안 채워지니까 뭔가 유행이 바뀌면 따라가는 거죠. 진짜 채워지면 10년 전 유행이든 20년 전 유행이든 그대로 입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갈까요? 안 채워지니까 다음으로. 공허감의 원인은 뭐라고요? 겉핥기예요. 그죠? 그냥 겉핥기로 따라가면 안 채워져요. 거꾸로 안 채워지니까 또 따라가는 거야. 계속 이게 악순환인 거야. 겉핥기로 따라 입으니까 이게 뭔가 나의 패션인가 알 수 없으니까 또 따라 입어, 유행이 바뀌면. 근데 유행을 따라가니까 안 채워지는 거야. 결국 이 악순환을 멈출 방법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모든 건 행동에서 오는 거예요. 접근법에서 오는 거예요. 겉핥기로 어정쩡하게 접근해서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반대가 뭔지 아세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바닥까지. 아니면 진짜 쾌와 불쾌 모든 걸로 가슴이 충만해질 때까지. 와닿게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 패션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저는 근데 제가 지금 옷 입고 있는 것에 완벽한 충만감을 느껴요. 여러분들 뭐 아침에 가끔 볼 때 있잖아요. 아, 오늘 이쁜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뭐예요? 유행에 맞춰서 입은 것 같고 뭔가 이쁜데? 이것도 겉핥기죠. 가슴이 꽉 찰 정도까지? 그렇지 않죠. 저는 왜 지금 충만감을 느낀지 얘기해 볼까요? 제가 옷을 잘 입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입은 옷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위아래 보이는 여러분 옷 있잖아요. 요 베스트와 요 바지는 국산 제품이에요. 저는 국산 제품을 옛날부터 좀 멀리 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대주의 아니에요. 안 예뻐서가 아니에요. 외국 애들은 특히 옷에 되게 관심이 많은 이탈리아 이런 친구들은 옷에 대해서 본질과 철학이 되게 많았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냥 유행 따라가기 급급하고 그거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외국에서 만들어진 옷은 하나를 만들어도 뭔가 철학이 있고 또는 실제 입어보면 그 장인 정신, 오래 입으면 품질이 달라요. 일단 그게 저예요. 저는 코드를 연구하고 만드는 사람이죠. 저도 창작자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창작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고 영감을 받아요. 제가 매일매일 곁에 두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옷이죠. 그죠? 옷은 항상 24시간 내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창작자들 중에 내가 영감을 받을 만한, 그럼 창작자의 영감이란 뭘까? 이 옷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있고, 본질은 두 가지죠. 인체를 연구한 품질, 그죠? 근데 이건 외적인 것 같아. 또는 그 안에 들어간 어떤 것. 제가 이렇게 옷을 입는 이유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이건 클래식이에요. 요즘 여러분들이 입는 캐주얼이 아니죠. 재밌는 거, 저도 편하게 입을 땐 캐주얼을 입어요. 근데 전 캐주얼마저도 클래식하게 입으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클래식은 넥타이 매고 이렇게 정장 입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겉핥기인 거야. 클래식의 원래 뜻은 뭔지 알아요? 시대가 바뀌어도 구닥다리 옛날 게 아니고요. 시대가 바뀌어도 안 바뀌는 거. 시대가 바뀌고 있죠. 하지만 유행과 대세에서 밀지만 이 정장은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이 요새 입는 옷들 있죠? 그게 20년, 30년 후에 또 있을 거다? 그건 알 수 없어요. 뭐 유행은 돌고 돈다. 그 차원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클래식은 앞으로 20년 동안 수가 줄어들지 모르지만 계속 있어요. 반면에 유행은 약 10년 동안 완전히 말살될 수도 있어요. 그죠? 다른 거야. 네. 여러분들 뭐 베토벤의 운명, 구닥다리 음악, 지겨운 음악? 아니요. 여전히 베토벤의 운명은 20년, 30년이 들어도 여러분이 클래식을 싫어해도 좋아하란 말이 아니에요. 빰빰빰빰 이 음이 나오는 순간 운명적인 게 느껴지는 거야. 자, 어떤 제품을 만드는 사람,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덕목은 시대가 바뀌어도 또는 전 세계 누가 봐도 그냥 받아들이는 불변의 것. 클래식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클래식에 뿌리를 둔 제품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클래식을 파고 들어가니까 아까 말했죠. 인체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 이것은 사람 몸이 뭐 진화는 수만 년에 걸쳐 이루어진 거니까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몇백 년 동안 이건 사람 몸에 무조건 제일 편한 것이다. 또는 이게 가장 사람 눈에 어떤 눈이 보더라도 가장 예의 바른 것이다. 이런 걸 이해하고 만드는. 근데 그게 외국에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국내에 있는 제작자들 중에도 그런 철학을 흉내가 아니라 진짜로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을 응원할 겸 경험할 겸 입어준 거예요. 오늘도 입어준 거예요.
다시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줬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로 그러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셔츠는 이탈리아 거예요. 나폴리라는 데서 왔어요. 남부에서. 와, 코치님 돈 많은가 봐요. 뭐 돈지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모으고 모아서 이 경험을 위해 사본 거예요. 신발은 스페인제예요. 스페인은 그렇게 패션에 관심이 깊은 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 제작 장인 정신만은 엄청 뛰어난대요. 미적인 건 모르지만 제품 장인 정신에 뿌리를 둔 데는 어떻게 만든 걸까? 그 다음 이탈리아는 미에 엄청 신경을 쓰는데요. 도대체 뭘까? 이렇게 입으면서 각각의 가진 철학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패션의 본질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뭔가를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러려면 보이는 것도 중요해요. 두 번째는 자기 정체성을 자기한테도 말하는 게 있어요. 옷을 통해서 거꾸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삶의 지향점을 그때그때 환기하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입었어요. 일단 저의 외모는 부조화가 다 들어있어요. 머리는 굉장히 짧고 제 외모를 보면 굉장히 에너지틱하죠. 근데 정장을 입고 있어요. 상당히 그것도 풀 클래식으로. 근데 팔은 뭔가 굉장히 걷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오늘 입은 옷도 보면 이쪽은 밀리터리 룩에 기반을 둔 굉장히 클래식한 영국인데 이 나폴리 이거는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까요? 감성과 이성, 엄격함과 자유로움이 섞여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입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걸 제가 전달하고 싶으니까.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의 정체성이고 그게 나니까. 그렇게 거울을 볼 때 나는 나답게 완전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다시 오늘 얘기랑 다 연관돼요. 저는 충만하기 위해서 충만한 게 중요해요. 저는 감각주의자예요. 의외로. 공허한 걸 못 참고 아주 가슴이 꽉 차는 거 매 순간 매 경험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옷 입을 때에도 거울 보고 이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입었다. 하나하나 완벽하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파고들었어요? 지금 장황하게 설명했죠.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냐? 본질을 파고들고 연구하는 모습에선 굉장히 이성적이고 진지해요. 그래서 정장인 거야. 하지만 그 모든 끝에는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을 가슴을 꽉 채우는 감각을 위해서. 감각은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갖고 온 거고요. 진지함은 영국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런 식인 거야. 자, 어떠세요? 자, 최종적으로 다 떠나서 느낌을 보세요. 충만하게 산다는 게 이런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옷을 입어요. 또 유행하는 옷을 엄마 보고 사달라고 했겠죠? 왜 입으면서 여러분은 꽉 찼다는 느낌을 못 느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입은 옷 있어요, 진짜? 이건 완전히 나다. 그러니까 나다도. 그러니까 제가 계속 관심 있는 게 있고요. 옷을 완벽하게 입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만 입어야겠죠. 저는 그렇게 현대인들이 단순히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것도 문제지만 제가 그래서 여기에 이게 제가 생각하는 현대인의 문제라고 본 거야. 옷을 완벽하게 입는다라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 완전히 너여야 돼. 너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돼. 그걸 알고 입어야 아 제대로 입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 아니야. 그잖아요. 아니면 옷에 대한 너의 철학이 정립돼야 돼. 아까 제가 말했죠. 제작자로서 불변의 클래식에 대해서 느끼고 싶다.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옷의 패션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진짜로 한순간 한순간 옷을 제대로 입으려면 옷이 무엇일까를 깊게 본질까지 판 다음에 진짜 열심히 입어야죠. 근데 대부분 어때요? 본질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는 그냥 애티튜드로 비난하든 말하면 본질까지 파고 안 되려고 하죠. 대충 어떻게 해요? 그냥 입는 거지 뭐. 아 저게 이쁘네. 아 우리 학교에 옷 잘 입는 애들 저렇게 입네. 아 인스타 보니까 저게 유행이네. 입어요. 그 행위 자체를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공허하잖아요. 그래서 유행 바뀌면 또 따라가잖아요. 근데 충만감이 안 들잖아요. 계속 공허하잖아요. 현대인은 다 어떻게 살고 싶지 아세요? 옷 공허하게 입고 있어요. 겉핥기로 입어서 계속 공허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유행의 노예가 될 거예요. 좋겠죠? 옷 만드는 회사는 너무 좋겠네요. 그죠? 계속 유행을 바꿔갖고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매출을 뽑아먹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단골 하나 없이 현대인들은 죽을 때까지 하풀하풀 쫓아다닐 거예요. 유행하는 음식 계속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이것저것 다 해보겠죠. 아 이것저것 인생 살면서 500개 집을 갔어. 행복감은 안 들 거예요. 그냥 공허할 거예요. 찝찝할 거예요. 가장 와닿는 맛집과 패션 가지고 설명했어요. 근데 이게 인생 전반으로 다 확대돼요. 취직할 때가 되겠죠?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취직이라는 걸 꼭 해야 될까? 아, 뭐 단순한 자본주의인데 돈 벌어야죠. 그것도 너무 겉핥기 아니에요? 에? 그런 건 못 들어봤어요? 취직은 또 자아실현이다?
진짜 자아실현이 맞아요? 또는 요새 MZ는 그러잖아요. 회사에 너무 많은 걸 담지 말라. 아, 알겠어요. 그럼 회사에 안 담는 이유는 뭔데요? 워라밸이 중요해서. 그놈의 워라밸. 그래, 알겠어요. 저녁 때 그렇게 충만한 걸 합니까? 회사에서 딱 월급만 받고 저녁 때 나가서 핫플 돌아다니고 유행하는 패션 옷 입고 다니고 그건 또 뭐예요? 워라밸이 유행이면 워라밸을 따라가고 그죠? 직장에서 뭐 충성을 안 다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또 따라가고 회사를 다녀도 뭔가 이건 아닌 아까 여러분 학교 생활과 비슷하게 얘기해 볼까요? 회사 가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그래요. MZ 세대들 중에 치열하게 하는 사람 없어요. 치열하게 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소위 말하는 뭐 오너들이겠죠. 그것도 비아냥되죠. 지네 거니까. 알겠는데 그럼 너는 뭐에 충만하냐 이걸 묻고 싶은 거죠. 치열한 사람 소수고 나머지는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 어정쩡. 그리고 퇴근 시간만 기다렸다가 가갖고 대취향의 시대 자기 취향을 한다고 하지만 인터넷의 유행인 거 인스타의 유행인 거 따라가면서 어정쩡. 일도 어정쩡 취미도 어정쩡 그래서 계속 공허 계속 공허. 결혼도 요새 아무도 안 하지 않아? 결혼하면 힘든 거 아니야? 나도 안 해야지. 또는 결혼은 그래도 해야지. 연애도 그죠? 가슴이 꽉 찰 때까지 연애해 본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해서 사귀면 되지 않아? 이쁜데? 이뻐 사귀면 되지 않아? 아닌가? 너무 이쁜만 보면 안 되나? 성격이 좋아야 된다는데? 성격이 뭐지? 이렇게 하면서 연애도 했는데 뭔가 이걸 진짜 사랑받는 충만한 감을 느낀 것 같지도 않고 아닌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현대인들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감히 잘 사는 인생, 못 사는 인생에 대해서 제가 통찰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의식이고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에 동의하시면 계속 들으면 되고 개똥 철학이다. 잘 사는 인생은 나는 나만의 철학이 있다. 그러면 그 철학대로 사시면 돼요. 저는 현대인들이 대부분 못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건 팩트예요. 주위에 잘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없으니까. 사회 통계학적으로도 한국인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극소수니까. 수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본질은 뭐다? 공허함의 연속인 거예요. 그리고 공허함은 어디서 오는 거다? 그 분야를 겉핥기로 접근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잘 사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제 예시도 보내드렸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평생을 바쳐서 문제의식을 느껴서 개인으로서도 또 사회적으로서도 이걸 고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잘 삶은 공허함의 반대죠. 충만하면 돼요. 매번 눈앞의 경험을 충만하게 옷을 입어도 충만할 때까지 사랑을 해도 충만할 때까지 일을 해도 충만할 때까지 충만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겉핥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까지 들어가야 돼요. 겉만 만지고 끝나면 안 되고요. 정 가운데까지. 이 가운데까지 들어갈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기꺼이 뛰어드는 열정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에 뭐가 있는지 그 본질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들을 태도 문제라고 비난하고 싶지 않고 본질을 몰라서라고 생각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여러분께 전달되고 싶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패션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해서는 말씀 안 드렸죠. 오늘 패션 얘기가 아니니까 뭔가 느껴지시죠? 그때 느낀 게 뭐예요? 저 사람은 패션에 진짜 진심이구나. 진짜 이 가운데까지 들어가려고 했구나. 그리고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패션의 본질 몇 가지를 가지고 그죠? 진짜 바닥까지 가본 거죠. 자, 이렇게 충만하게 살면 뭐가 좋아지는지 아세요? 첫 번째 그냥 단순한 거. 매일매일 느끼는 공허감이 없어져요. 그럼 거꾸로 공허감은 왜 잘못된 걸까요? 제가 공허감 했을 때 왜 잘못이라고 문제의식 느낀 거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인간의 DNA에 흘러요. 그 DNA에 뭐가 있는지 얘기해 줄게요. 그것도 파야죠. 저는 그냥 공허감이 나빠. 충만감이 좋아. 이렇게까지 안 가겠죠. 그것도 가운데 들어가다 만 거니까. 겉핥기니까. 뭔지 아세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본능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유한한 인생에 대한 겁인 거죠. 쉽게 말하면 한 번뿐인 인생인 거죠. 인간이 자손을 낳는 것도 또는 영원 불면의 종교에 의지하는 것도 다 그 원인인 거죠. 전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도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들어야 되는 거죠. 공허감 아까 뭐겠어요? 낭비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꽉 찬 느낌이 아니라 옷을 입었는데도 뭔가 차지 않는 느낌? 그 말은 뭐냐면 내 인생 자체가 낭비되고 있는 그 낭비 감각인 거죠. 반면에 충만감은 뭐가 좋은지 아세요? 저는 옷을 입는 이 순간 하루 종일 옷에 대해서 비어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죠. 저는 한 번뿐인 인생 옷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채우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것만으로 충만감 그 자체가 엄청난 행운인 거죠. 충만감은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매일매일 충만한 것도 중요한데 더 나가면 인생 전체의 충만감으로 확대돼요. 마찬가지로 공허감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의 공허감으로 안 끝나고 매일매일. 이게 무슨 말인지 말해줄게요. 아까 제가 얼핏 이런 얘기했죠. 그 충만한 게 꼭 즐거움만으로 가득 찰 수는 없어요. 네, 불쾌감으로 찰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패션을 끝까지 한번 입어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딱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그런 거에 관심 하나도 없어. 나한테 옷을 입는 행위는 너무나 귀찮은 행위고 옷을 입는 건 그냥 내 몸을 보호하는 제2의 피부기만 하면 돼. 일단 그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옷을 고르는 행위가 불쾌로 충만하다는 걸 느꼈어. 그것도 느껴야 돼. 불쾌로.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생이 선명해져요. 인생 살면서 일단 옷에 대한 건 완전히 제거하는 거야. 네. 그리고 다른 걸로 가요. 제거하는 거. 옷에 이제 미련이 없어. 그럼 옷 말고 뭘까? 다음. 맛집에 대해서도 막 본질까지 해서 완벽하게 충만하게 경험해. 그랬더니 불쾌감 50에 쾌 50이 있어. 그럼 맛집에서 느꼈던 불쾌감 50. 나는 아무리 맛집이어도 줄 서는 것 자체는 음식을 위해 내 시간을 쓰는 건 너무너무 말도 안 된다는 불쾌감으로 가득 찼었어. 그러면 줄 서는 것 빼기. 다만 나는 이런 맛과 분위기를 좋아해. 그러면 맛집 중에도 그죠? 줄 안 서면서 나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데를 단골로 삼겠죠. 인생이 점점 어떻게 되는지 느껴지시죠? 그죠? 확실하게 불쾌감인 거 빠지고 확실하게 쾌인 것만으로.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매일매일 충만감으로 살아요. 쾌감도 충만하고 불쾌감도 충만해요. 불쾌감이 없어지고 점점 쾌만 남아요. 그럼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돼가는지 아세요? 20살, 30살이 넘어갈수록 쾌로만 가득 찬.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는 걸 넘어서 쾌로만 가득 찬 걸로 선명. 이게 바로 취향이라는 거예요. 또는 이게 바로 행복인 거고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꿈인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걸 찾아. 그런 말 되게 많죠. 근데 왜 못 찾는지 아세요? 말로는 이러죠. 아예 좋아하는 것만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건 다 핑계고 합리화예요. 좋아하는 게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거든요. 왜 좋아하는 게 없는지 아세요? 뭐 하나 충만하게 바닥까지 꽉 차게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쾌감으로 가득 찼어야 안 좋아한다고 결론 내고 제거하고 쾌감으로 가득 찼어야 좋아한다는 판단을 내릴 건데 여러분 패션을 좋아하냐고요? 네, 대답해봐요. 옷 입는 거 좋아하죠. 예쁘면. 아니 이게 말고 진심으로 인생에 패션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투자할 거예요? 꿈까지 안 가도 되는데 매일매일 옷에 얼마나 투자할 거예요? 에? 대답해봐요. 이걸 대답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뭔지 아세요? 결국 죽을 때까지 나를 가득 채우는 쾌감도 못 참는 거예요. 하루하루 공허한 게 인생 전반의 공허감으로 확대된다는 게 이런 얘기인 거예요. 거꾸로 매일매일 충만하게 사는 사람은 불쾌는 줄고 쾌가 가득 차면서 나중에 충만 플러스 쾌감으로 가득 차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눈앞에 경험 있죠? 그거 하나하나를 가슴이 꽉 찰 때까지 하세요. 1번, 치열하게 미친 듯 하세요. 그리고 아마 치열하게 하려고 한다면 특히 이 라이브 방송까지 온 여러분들은 그게 뭔지 그 본질까지 바닥까지 가야 될 거예요. 1번,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시간 낭비했다는 생각 안 들 거예요. 불쾌감으로 가득 차도. 2번, 인생 길게 보면 그 불쾌감 제거해서 점점 여러분의 인생은 쾌의 충만감으로 선명해지게 될 거예요. 호불호가 선명해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명확해지고 그죠? 인생이 선명해질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순간순간 낭비 없이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낭비 없이 살 거예요. 자손도 낳아서 나 영생을 추구해야겠죠. 종교를 믿어서 영생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눈앞에 물리적인 시간도 있잖아요. 그 시간을 완벽하게 사는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충만함이 느껴질 때까지 치열하게 들어가세요. 노력도 치열하게 그 본질까지도.